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BJ 롤카입니다. 이번에는 원피스에 풀리지 않은 모든 복선 정리 6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5화에서는 세계 정부와 주얼리보니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일단 주얼리보니는 아카이누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네가 정부에서 도망쳤다고 들었을 땐 소름이 다 돋더군. 제가 보기엔 이게 도망친 게 보니의 힘일 수도 있는데 흰수염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603화에서 바솔로무 쿠마가 써니오를 지켜준 이유. 이게 2년 전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은 장본인 바솔로무 쿠마. 이거는 일부러 살려주려고 도톰도톰 열매 능력을 써서 흩어뜨린 거고, 그리고 사이보그 프랑키 널 기다리고 있었다. 쿠마가 완전 만신장이죠. 너덜너덜한 게. 이런 거 보면 쿠마가 진짜 불쌍해. 그리고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임무 완료라면서 완전히 자신의 인격을 상실하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이건 아마 쿠마가 베가펑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자신이 완전히 인격을 잃어버리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너무 불쌍해. 여기 나왔죠. 밀짚모자 해적단의 누군가가 다시 배로 돌아오는 날까지 그들의 해적선을 사수하라. 라는 프로그래밍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지? 라는 이유에는 일단은 몽키디 드래곤과 몽키디 루피, 그러니까 혁명군 대장의 아들이기도 했고, 그거 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잘해줬죠. 그리고 언젠간 쿠마의 진위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이 진위를 알고 있는 자는 일단 드래곤 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610화 마담 설리의 예언. 밀짚모자 루피에 의해서 어인섬이 멸망하게 될 거야. 이거는 아마 지금 당장은 알고 루피가 세력이 커질수록 이 어인섬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뭔가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12와 보배로운 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 음, 그리고 써니오의 제로인 보배로운 나무 아담과 관련 있을까? 그 넘어가죠. 그리고 614에서 806화 표지 마키노 아기의 아버지. 마키씨.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제 614화의 표지인데요. 그 아기는 마키씨의 아이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얘기? 아버지는 역시 그 사람이려나? 그 사람일 거야. 누굴까요? 궁금하네. 626화 시라호시에 의해 일어날 세계의 엄청난 변화. 지금 누워있는 애는 철룡인인데 시라호시의 어머니인 오토히메 왕비가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싸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라호시는 엄청나게 크게 울고 배가 막 두동강 나고 해양류가 막 몰려들고요. 아, 쏜 게 아니네. 그래서 몰려들고 어 시라호시가 불렀단다. 대단하죠. 그리고 시라호시의 곁에 언젠가 큰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분이 나타나게 되며 바로 그때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올바르게 이끌어줄 분은 아마 루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루피도. 그리고 시라호시는
포세이돈이라는 이제 고대 병기죠. 프랑키는 플루톤의 설계도를 알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루피와 시라오시의 관계, 그리고 나미가 우라노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루피는 그 골디로즈의 의지를 이어받아 고대 병기까지 다 섭렵하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무너뜨린 것도 자신의 아버지의 의지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루피는 모든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들의 의지를 이어받은 뒤에 일족의 의지를 이어받고, 그게 원피스의 전개 과정인 것 같아. 루피가 주인공인 거 확실하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지? 조이보이.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 때 실존했던 인물이다. 몽. 그리고 그역 속의 내용은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노아. 630이라 표지. 크로커스와 술 마시는 인물의 정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4명. 뒷모습만 보면 시키가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 길이나 덩치 이런 걸 보면 아니라고 하죠. 어차피 다 추측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 겔리코 요키,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가 천왕인가, 얘가 그 스코퍼 가반 천왕이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코즈키 오뎅, 얘는 그 포네그리프를 제작하고 해독하고 할 수 있었던 사람,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648화 약속의 배 노아와 노아를 고칠 수 있는 일족. 약속의 배 노아. 그리고 루피를 시라오시가 막아내고 해양류가 더 몰려들죠. 시라오시의 외침에. 그 놀라운 인간이군. 어쩜 저리도 강할까. 조금만 늦었어도 노아는 완전히 파괴됐을 거야. 해양류와 인어인 시라오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족이 힘이 필요한데 시대가 변했어. 그 일족은 아마 뒤의 일족이겠죠? 고쳐질까? 고쳐야 할 텐데 약속의 그날까지. 만물의 소리를 듣는 자들. 노저는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명왕 레일리의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멈추시게 의학. 이거는 루피가 들은 말이죠. 해양류한테. 저 모자 쓴 인간 우리 목소리를 알아차렸어. 설마.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응, 있었지. 레일리 들었나? 방금 목소리. 뭔 소리야? 여긴 고요한 심해라고. 누구냐? 이런 해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누구 목소리지? 이거는 해양류의 기준에서는 인간의 짧은 생이란 얼마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로저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해양류, 루피와 루피는 해양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DL 쪽 중에서만 일부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물의 소리의 정체. 그리고 648화에서 649화 직매의 동료 합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루피의 동료들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저도 얼추 다른 추측거리에서 봤는데 루피의 동료들은 현재 그 얼굴이나 뭐 외관에서 혹은 뭐 액세서리 뭐 여러 부분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캐릭터는 잘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로는 눈 한쪽이 없잖아. 그리고 상디도 그렇고 뭐 가르마나 이런 거 한쪽으로 타잖아. 양쪽 양가르마 아니잖아. 루피도 뭐 상처랑 또 그러니까 상처가 그 얼굴 상처 말이야. 얼굴에 나는 상처랑 뭐 그런 거 동료마다 하나씩 다 있더만. 그리고 그 종족별로도 지금 여기 있잖아. 눈에 상처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칭이 아니라 전부 다 비대칭이야. 얘들은. 그리고 이봐 징배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지만 일단은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루피의 동료들은 각각 다 특징이 있고 겹치는 캐릭터는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머리 색깔도 다 안 겹쳐. 프랑키가 하늘색인데 예전에 그 알라바스타의 비비도 하늘색이었는데 만약 그 비비와 프랑키가 안 된 걸 보면 둘 다 작가도 색깔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할 수도 있다 봐. 그리고 각각 다 특징을 있고 종족도 다르고 또 징배는 어인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리고 부르기 여덟 번째 동료 그리고 다음이 아홉 번째 동료인데 이 표지에서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열 번째 동료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죠. 649화에서 650화 고대 변기 우라노스의 정체 그리고 시라우시는 고대 변기 포세이돈이라는 걸 또 로빈이 알아내죠. 플루토는 이게 프랑키가 설계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고 검은섬 해적단의 능력자 열매 탈취 그리고 빨간머리 카이도 빅맘에 필정하는 사왕의 한 사람으로 검은섬이 인정받고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놈들은 지금 능력자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능력자를 죽이고 그 능력을 빼앗는 방법을 알고 있어. 이건 아마 능력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매 특징에 해당하는 과일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 과일에 능력이 스며들면서 악마 열매로 변하는 걸 텐데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을 아마 사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 하나가 또 3번대 대장 다이아몬드 조즈죠. 그리고 조즈는 굉장히 좀 강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고 정상 전쟁은 무장색 팩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구체화되기 전이라 해야 되나? 그런 전인데 조즈는 이렇게 튕겨버리고 피를 낼 정도로 강했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만큼 강하다고 한 헤르석 방어력과 공격력을 둘 다 갖췄고 그리고 마르코가 이끄는 현수음 해적단들의 잔당 그리고 티치의 검은수음 해적단이 싸웠지만 마르코 쪽이 참패했다. 아마 검은수음은 무조건 마르코보다 쌀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능력자 할 때도 4번대인가? 사치를 죽이잖아. 열매를 뺏기 위해서. 비능력자인데 사치를 죽이고 또 능력자가 돼서는 에이스를 쉽게 이기죠. 쉽게. 에이스가 5억 5천이었고 사치도 쉽게 이기고 샹크스 눈에 생채기 내고 또 검은섬 그러니까 야미야미 열매인가? 그 어둠어둠 열매 얻고 또 그 흔들흔들 열매 2개 얻고 그러니까 사실 티치는 능력자가 아니었어도 아마 한 그래도 한 7무회까지는 되지 않았나? 능력자 능력이 2개나 있으니까 지금은 넘사벽이죠. 존나 세지. 652화 빅맘에게 보낸 폭탄 주머니
요거는 그냥 천천히 내려갈게요. 과자를 안 주면 어인섬을 파괴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 자식 정신이 좀 이상하지? 고기라면 이해를 하겠거든, 응? 어쨌든 걱정 마. 지금 그 녀석한테 싸움을 걸고 왔으니까. 루피 대단해, 역시. 시라우씨도 웃기고. 나미는 보물을 주니까 다 패버립니다,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650이라 상황 빈맘 해석단. 홀케이크 아일랜드. 그 맛있는 어인섬의 과자를 또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 기대로 위산이 끊임없이 솟구쳐. 어인섬의 과자. 그럼 내 위장에서 기대하고 있으렴. 이 위장이란 게 능력인가 모르겠어요. 빅맘은 자신의 먹고 능력자를 데리고 있는 건가? 앞에 잘 모르겠네. 정말 신기하죠. 빅맘의 능력 그리고 사만녀의 정체. 사만녀란 건 이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눈이 세 개 있죠. 천진반도 알고. 더군다나 눈을 감고 있고 뭐지 혼자 찾아하고 있어. 이거 좀 신기하죠, 이 사람. 검사 법인에 대한 정보. 생긴 거 다 웃기게 생겼는데 얘들도 사왕인 거 보면 엄청 세겠죠 아마. 시라우시가 고대 병력 포세이돈임을 알게 될 카리브의 그분. 난 그분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을 텐데 누굴까요? 653화 시라우시와 가게 될 숲. 넘어가죠. 그리고 시라우시와 루피는 약속을 합니다. 또 보자고. 그리고 루피는 약속을 하고 다른 선원들도 약속을 하죠. 조로와 프랑키가 손가락을 걸지 않아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는데 의미 없다고 했고 655와 사무라이 나라 와노쿠니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데 그 일단 넘어가죠. 이런 나라가 있고 그리고 668화 베가펑크의 인간 거인화 성공 여부. 그리고 너희들은 그 녀석의 실험체야. 모두를 애초에 병 같은 건 걸리지 않았다고. 이거는 시저의 그 실험인데 시저도 진짜 잔인해요. 잔인하고 베가펑크에 대한 좀 열등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가득 차서 좀 불쌍해요, 얘도. 주얼리 보니의 실제 나이. 주얼리 보니는 신썸과 관계가 있는 거 보면 나이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추정 나이는 22살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극장판 필름 Z. 다른 극장판과는 달리 총괄 프로듀싱했고 본편과 일부 내용을 연계했고 제파가 또 위블과 에드워드 위블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만화와도 많이 연관이 돼서 이거 원래 제파는 제트라는 해군 대장이었는데 비능력자였고 가프와 그게 좀 같죠. 그리고 어떤 사건인데 제파는 성실한 남자였고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늘 선봉에 섰고 그 시대의 호적수들과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지.
그 친구가 젊은 나이에 해군 대장이 되어 순풍에 돛단 듯 삶이 순조로워졌을 때 제파에게 원한을 품은 해적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어. 불쌍하죠? 해군 대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던 제파는 그 슬픔과 증오를 마음속 깊이 접어둔 채 맡은 일에 몰두했어.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제파는 젊은 해군들을 키우는데 열정을 쏟았어. 오른쪽은 키자르라 보는 게 맞겠고, 키자르 맞나요? 키자르고 왼쪽은 젊었을 적 카이누라 보는 게 맞겠죠?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얘는 뭐 스모커와 얘는 이름 왼쪽은 모르겠다 이름. 하여튼 얘도 나이 좀 드니까 섹시하고 괜찮던데. 오른쪽은 확실히 스모커죠. 얘는 얼굴이 똑같네. 아카이는 너무 사갔다. 그리고 나는 영웅을 키워내고 싶어.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그 친구를 덮쳤지. 팔 잘렸죠. 존나 아파하죠. 제파가 이끌던 신병 훈련함이 능력자인 해적의 습격으로 신병 단 2명만을 남긴 채 전멸했어. 실제로 이 왼쪽에 나오는 애는 조로와 얘가 총 쏘는 놈인 여잔데 그 조로가 좀 멋있어요. 전투 장면 막 검에서 막 욕 나와서 제껴버리는데 상당히 멋있어. 제파도 오른팔이 잘려나간 중상 입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친구가 해군에 남아있었던 건 그때까진 우리 해군에게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급기야 제파를 해군에 묶어둘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어. 그의 생도들을 몰살했던 해적을 정부가 실무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야. 일단은 이 해적은 에드워드 위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좀만 밀어두고요. 거프도 이 얘기를 아주 좀 참담하게 좀 말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거프는 해군 대장을 충분히 되고 뭐 원수도 아마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중장전에서 항상 대장직을 거절했잖아. 그런 걸 보면 제파를 먼저 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파의 나이와 가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대장직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가프도 이런 걸 보면서 자신도 같은 비능력자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살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실제로 대장직에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가프는 그 해적왕의 아들인 포트거트 디 에이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몽키디 드래곤 손자는 또 나중에 되었죠. 루피 그런 걸 보면 대장에 뭐 올 수도 없었을 거야. 심지어 이 체면이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칠무의 7명 대거모 메이는 미호크 뭐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는 뭐 끝났고 쿠마도 사실 뭐 병신 됐죠. 그거 돼서 그 완전히 기계 됐어. 그리고 보아 행콕은 여전히 세고 보아 행콕이 뭐 실제로 스모커가 뭐 깝치니까 뭐 개처바르고 모몬가의 뭐 뭐지? 모몬가의 그 배도 한 방에 털어버리지 않나? 하여튼 뭐 해적이 현상금이 다가 아닌 게 얘는 8천만인가 그럴 텐데 보아 행콕은 폐양색 가지고 있고 뭐 능력을 뭐 돌로 만드는 거긴 한데 반하면 실제로 뭐 발로 차 뿌면 뭐 다 부러지고 이러던데 돌로 그런 거 보면 현상금과 강함은 무조건 비례한 건 아니다. 반비례는 아닌데 현상금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자는 가는 곳마다 전부 파괴해버리고, 에드워드 위블이죠 이건. 그자는 공포스러운 힘을 가졌고 흰 수염의 젊은 시절 방불케 하고. 잔인해요. 다 죽여요 진짜. 바보들 상대한 거 질렸어. 근데 자기가 좀 바보야 이건. 대사 보이죠? 좀 바보 같죠? 전 현상금 4억 8천만. 얘도 좀 이상하죠? 미스 버킹. 사기꾼이야. 딱 봐도 사이비처럼 생겼어. 일단 넘어가죠. 그리고 또 그 녀석이야. 거푸의 손자. 정산 전쟁에서 마르코가 지키려고 했던 꼬맹이. 에드워드 이블은 흰수염 산하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이 유일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흰수염 해적단 아니가 흰수염의 해적단들도 다 자기들이 그 흰수염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 그게 싫다는 거지. 루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쫓아가 볼까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89와 679와 690화에서 두 소년의 성장. 루피하고 에이스한테 맞던 애들인데 이게 신세계 각 지역 어둠의 브로커들로 자랐다고 보이죠. 상당히 닮았죠. 이건 일리가 있다 봐요. 무조건 아닐 수도 있고. 맞든 아니든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일단은 뭐 흰세계에서 어둠의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신세계의 어둠의 브로커 10명. 뭐 이거는 키드일 거고 유스타스 캡슨 키드. 일단은 내려가죠. 살벌하죠 얘네들. 신세계 각지. 그리고 살려줘. 그리고 얘는 CP0로 성장한 로프 루치로 보이기도 해요. 해군에 들게 하얀 사냥꾼 스모커. 그리고 키드와 호질 바킨스. 그리고 얘가 그 소리로 막 때리는 애인데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얘들 세 명이 동맹 맺었죠. 초신성. 구 초신성이라 해야 되나? 유수사 스캡틴 키드는 2년 후에 팔이 잘려서 기계팔로 대체합니다. 키드 동맹의 샹크스 격파. 넘어가죠. 사왕을 노리고 있죠. 애들 3명이 동맹을 해서.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니까 타겟이 같죠. 3명이. 샹크스는 내가 보기에 티치 아니면 이 3명한테 당해야 되는데 솔직히 티치한테 당한 게 스토리상 맞지 않나 모르겠다. 그리고 베르고와 모네의 생사 여부. 베르고는 노우가 잘라버리고 조로는 모네를 자르죠. 베르고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모네의 심장을 찌른 시저의 다음 장면에선 심장에 흉기가 뽑혀있는 장면. 도카스가 안 차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모네가 있던 시동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에게 협력하는 이유. 이건 진짜 알기가 힘든데 아마 아오키지는 해군에 몸을 담고 있고 세계 정부와의 그 관계를 또 알아가면서 해군의 회의를 좀 느꼈을 거고 실제로 아카이누와의 그 대장직을 아니다 대장이 아니지 원수직을 놓고 싸우면서 또 회의를 느꼈을 거고 실제로 또 해군을 나오지만 자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검은 수염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검은 수염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검은 수염은 아마 아오키지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싸워도. 그런 걸 보면 물론은 쿠잔이 존나 센 건 맞는데 치치는 거의 끝판대장급이라서 설정상 아마 아오키지가 당하고 또 로빈과 루피와 뭐
밀짚 모자 해적단은 또 아오키지가 자신들 봐준 거 알거든. 솔직히 마음먹었으면 다 죽었어. 로빈만 해도 그렇잖아요. 로빈만 해도 오하라에서 살려준 게 아오키지고 그 뒤로도 계속 놔주잖아. 마음만 먹으면 다 죽었을 애들이니까. 사실 아오키지도 티치한테 나중에 이제 티치를 이용하려 들려다가 오히려 검은수염한테 당하는 걸 스토리상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해야 이제 화살이 쏠리잖아 갈수록. 그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해군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는 있는 일이 있어. 오히려 해군이 아니어서 눈에 들어온 것들도 있지. 하지만 선장 난 그 아오키지 녀석은 못 믿겠어. 협력했다는 거죠. 오로선과 이 아카이누의 대화에서도 또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오로성이 철룡인의 뭐 노예, 아니 노예가 아니죠, 꼭두각시냐, 이거는 또 일리가 있죠. 오로성은 최고 권력이 아니야. 철룡인의 그 뭐라지, 꼭두각시 그런 걸 확률이 높아요. 705와 최상급 첩보기관 CP0. 이 CP0 가면부터 좀 무섭죠. CP9이 예전에 NES 로비인가? NES 로비에서 루치와 뭐 칼리파 뭐 또 기린하고 뭐 제브란가? 뭐 그런 애들 존나 많이 싸웠는데 그때가 9이었으니까 제로는 얼마 쓸지. 그리고 이, 이 수염 보이시나요? 수염 쪽? 요게 루치랑 상당히 닮았거든. 그러니까 노브루치가 CP0의 조장인지 루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관한 정보. CP9일 때 루치의 도력은 4000이었는데 사실 몽키디 루피가 이기는 것도 주인공 버프 때문에 이겼어. 그건 말이 안 돼. 하여튼 뭐 루피는 뭐 개코 모리아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다 주인공 버프로 이기긴 하는데 루치도 세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713화에서 신해군대장 초록소 로쿠규우 후지토라는 아마 그러니까 보라 호랑이고 보라 호랑이로 불리고 있고 또 중력검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악마 열매를 물건에 먹이는 방법으로 해서 중력 열매를 아마 검에 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초록소 로쿠규우 진짜 괴물이라고 하고, 아니면 정오의 사도들인 해군은 어떤가? 혁명군에도 엄청난 강자들이 있다. 음, 사왕과 칠무의 최악의 세대 꼬맹이, 초신성, 해군, 3대장, 혁명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밸런스가, 사왕이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밸런스가 안 맞나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칠무회가 은근히 존나 세. 그러니까 너무 칠무회 좀 그렇게 얕게 볼 게 아니라 솔직히 버기는 좀 족밥이고 미호크만 봐도 샹크스의 뭐 라이벌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칠무회와 그리고 CP 제로부터 나인의 이 그 첩보 기관의 전력과 3대장 전력이 또 크고 칠무회도 은근 세고 이런 걸 이렇게 다 세야 이 전력 벨붕이 없어서 칠무회가 은근 세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작성자가 7부를 마무리로 해서 그 원피스 떡밥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7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